2025년 여름, 경상북도의 한 작은 도시에 드디어 기다리던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드림랜드라는 이름의 이 놀이공원은 5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지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였어요. 시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개장식, 화려한 불꽃놀이, 그리고 첫 번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개장 첫날 아침 9시, 대형 관람차 앞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줄을 선 김씨 가족. 아빠 김민수 씨, 엄마 이영희 씨, 그리고 올해 10살이 된 딸 김소연이와 8살 아들 김준호. 이 평범한 4인 가족이 그날 아침 놀이공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10시를 가리키자 드디어 관람차 운행이 시작되었어요. 김씨 가족은 1번 캐빈에 탑승했습니다. 높이 80m의 거대한 관람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소연이와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우와, 우리 집이 저기 보여. 엄마, 학교도 보이는데?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캐빈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람차는 예정대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m, 20m, 30m. 점점 높아질수록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 펼쳐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람차가 최고점에 도달하기 직전 약 70m 높이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끽끽끽 하는 금속이 비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김씨 부부도 그냥 놀이기구에서 나는 평범한 소리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욱 불안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창밖을 내려다보니 관람차 운영 부스에서 직원들이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여보,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새 놀이기구니까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죠. 이영희 씨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신나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분. 관람차가 최고점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관람차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캐빈들이 좌우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아빠, 무서워. 소연이가 아빠의 팔을 꽉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람차의 지지대 중 하나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볼트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1개, 2개, 3개. 연쇄적으로 볼트들이 빠져나가면서 관람차 전체 구조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 캐빈들에 탑승한 사람들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특히 김씨 가족이 탄 1번 캐빈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기울어지는 각도가 더욱 심했죠. 캐빈이 거의 45도까지 기울어지자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꽉 잡으세요.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김민수 씨가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지상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관람차 운영 부스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죠. 수석 기술자 박대한 씨는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관람차 전원 차단,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조대 출동 요청.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부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관람차 위에 김씨 가족은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고 있었어요. 캐빈이 계속 흔들리면서 창문 유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캐빈 바닥에서도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판이 약간씩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엄마, 나 떨어질 것 같아. 8살 준호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이영희 씨는 아이를 꽉 안으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가족 모두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람차가 기울어진 지 정확히 5초 후
갑자기 모든 전원이 차단되면서 관람차가 완전히 멈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되자 지지대의 유압 시스템까지 작동을 멈춰버린 거죠. 지상에서는 이미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른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이 관람차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들을 찾고 있었어요. 놀이공원 직원들은 즉시 모든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관람차 주변은 위험합니다. 확성기를 든 안전관리자의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순간 놀이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원 사장 최진우 씨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즉시 모든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놀이공원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개장한 지 5분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놀이공원 개장 후 단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드림랜드는 즉시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소방서와 119구조대가 출동했고 관람차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김 씨 가족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약 3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관람차 설치 과정에서 핵심 부품인 베어링과 지지대 연결 부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안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건설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저급 부품을 사용했고 안전검사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던 거죠. 특히 관람차의 핵심인 회전축 베어링은 중국산 저가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 베어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전체 구조물이 불안정해진 거였어요.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놀이공원의 시공을 맡았던 건설회사는 놀이기구 설치 경험이 전무한 업체였어요.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던 거죠. 전문성보다는 비용을 우선시했던 결정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장 전 시험 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놀이기구는 개장 전에 최소 100시간 이상의 무부하 테스트와 50시간 이상의 부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은 단 10시간의 형식적인 테스트만 진행했던 거예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계자들이 이 놀이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역 신문들은 연일 놀이공원 개장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었거든요. 하지만 단 5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드림랜드는 무기한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5년간의 공사와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사건 이후 김 씨 가족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다행히 물리적인 부상은 크지 않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상당했어요. 특히 소연이와 준호는 한동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다고 해요. 그 후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놀이공원은 물론이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도 무서워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영희 씨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도 그 사건 이후로는 가족과 함께 어디든 갈 때 안전점검을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사실 놀이공원이라는 곳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경험 이후로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 점검은 제대로 되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드림랜드 폐쇄 사건은 단순히 한 놀이공원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나라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사건 발생 후 정부에서는 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놀이기구 설치업체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선정하도록 했고 안전검사도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했어요. 또한 개장 전 시험 운행 기간도 최소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죠. 지역 주민들의 놀이공원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그날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현재 드림랜드 부지는 여전히 폐쇄된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거대한 관람차는 그날 사고가 난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서 있고 다른 놀이기구들도 녹이 슬어가며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5분 만에 꿈이 악몽으로 바뀐 곳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비용 절약이나 빠른 개장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성의 중요성입니다. 놀이기구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작업해야 해요. 단순히 가격만으로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철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에요. 아무리 작은 결함이라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이에요. 다행히 드림랜드의 경우 직원들의 빠른 판단과 구조대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놀이기구 탑승 전에는 항상 안전수칙을 확인하세요. 둘째, 몸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는 무리해서 타지 마세요. 셋째, 놀이기구에서 이상한 소리나 진동이 느껴지면 즉시 직원에게 알리세요. 넷째, 안전벨트나 안전바는 반드시 정확하게 착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놀이공원이 아무리 즐거운 곳이라고 해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적이거든요. 드림랜드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그 부지에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 한가운데에는 교통안전과 놀이시설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관도 들어설 예정이에요. 김 씨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연이는 현재 고등학생이 되었고 준호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그날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소연이는 장래 희망이 안전관리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무서웠던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족처럼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소연이의 당찬 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고들은 언제나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키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호기심 해소를 넘어서 안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요.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추억만큼이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